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과 서울을 2시간 만에 주파하는 무정차 KTX를 다시 도입하겠다.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공언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야무야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확인 결과 결국엔 공수표 사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KTX의 중간 정차역은 울산과 신경주, 동대구 등 최대 9곳입니다. 경부선 이용객들은 중간 정차역 수를 크게 줄인 KTX도 도입해주길 바랍니다. 급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급한 사람은 자기 용도에 맞게 막 중간에 많이 좀 저걸 해가지고 통과해서 가는 게 낫죠, 당연히.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부산, 서울을 오갈 때 중간에 서지 않는 무정차 KTX를 재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 서울, 편도를 기준으로 무정차 KTX는 2시간, 일반 KTX보다 40분가량 빠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입니다. 국토부가 사업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무정차 KTX를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무정차 KTX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운행이 이루어지다 이용 승객 저조로 인한 수익성 문제로 폐지됐습니다. 무정차 KTX를 다시 도입하려면 과거 실패의 원인인 사업성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했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한 연구 용역은 물론 기본적인 수요 분석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계획은 전무했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표해놓고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무책임한 행정이었단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근 국토부는 선로를 새로 깔지 않을 경우 무정차 KTX 사업은 불가능하다며 사업을 철회하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상지 하면 남포동입니다. 하지만 매년 영화제가 해운대를 중심으로만 열리면서 남포동은 소외받기 일쑤였죠. 그래서 올해는 영화제 측이 남포동을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했는데 정작 출품작 영화는 이곳에서 한 편도 상영되지 않아서 올해도 말뿐인 부활로만 남았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중구 남포동 비프광장.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이지만 거리는 다소 한산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중구 일대 선보인 커뮤니티 비프가 영화제 개막 7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분위기가 쓸쓸하지. 큰 행사들로 부산 시내에서는 이 자리에서 했는데 오늘 우리 영화제 있을 껴갖고 보고 옆구리 왔는데 보니까 쓸쓸하니 그렇네요. 부산국제영화제의 태동지지만 해운대에 주 무대를 뺏긴 뒤로 소외되어 온 남포동. 영화제 측은 올해 색다른 변신을 통해 침체된 남포동을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영화 체험 박물관과 모퉁이 극장을 중심으로 시민 체험 행사 커뮤니티 비프를 운영했고 거리 버스킹 공연도 열어 활기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화제의 핵심인 출품작 영화는 단 한 편도 볼 수 없었습니다. 출품작 323편 모두 해운대에서 상영됐고 남포동에서 상영되는 곳은 없었습니다. 영화제 인기 행사인 배우의 무대 인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야제를 제외하고 모두 부대 행사로만 채워진 겁니다. 동북권에서 치중돼 가서 모든 영화의 전당부터 시작해서 동북권이 돼 있는 것을 중부상권하고 서부상권에 문화의 어떤 혜택을 같이 줘야 될 거 아니냐. 비프의 발상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올해 이곳 남포동에서는 출품작 영화 한 편 볼 수 없는 영화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포동의 부활이 결국 요란한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국민 생선 고등어가 돌아왔습니다. 최근 고등어 어획량이 급증하면서 가격도 떨어졌는데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했던 갈치나 노르웨이산 고등어 등에 빼앗겼던 소비자 입맛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훈주 기자입니다. 값비싼 갈치, 국민생선 고등어, 이게 요즘 옛말이 됐습니다. 한쪽은 어획량이 급증하고
다른 한쪽은 어획량이 급감했습니다. 이제 가격도 비슷해졌는데요. 1년 전만 해도 비싼 몸이었던 고등어가 국민 생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부산 공동어 시장의 고등어 위판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가까이, 최근 5년 사이를 보더라도 가장 많습니다. 공급량이 늘면서 생고등어 가격도 지난해보다 20-30% 저렴해졌습니다. 가격도 전만하면 다른 생선에 비해서 먹을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애 아빠가 또 엄청 좋아해서 우린 고등어 잘 먹거든요. 국산 고등어가 돌아오면서 그동안 노르웨이산 고등어와 연어에 쏠렸던 소비자 관심을 되찾을지도 관심입니다. 최근 5년 새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9배 가까이, 연어는 3배 이상 수입 물량이 늘었습니다. 이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갈치가 고등어를 제치고 생선 매출 1위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큰 고등어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등어 소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고등어 소비 시장이 좀 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구워 먹게 손질해 주세요. 고객님, 안녕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마리에 10,0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씨알도 굵고요. 저도 이 정도 가격 오랜만에 봅니다. 돌아온 고등어가 서민들의 밥상을 책임질 국민 생선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 사장 선출이 2번이나 무산됐습니다. 참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거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 차기 사장 선출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부산시 수협 등 출자 대주주 5곳이 1순위 후보였던 박세영 전 전국수산물 중도메인 협회장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지만 부결된 겁니다. 예비후보였던 박병희엄 부산수산물 공판장 중도메인 협회장과 박형환 전 공동어 시장 총무 상무도 부결됐습니다. 박세영, 박병희엄 두 후보는 지난 8월에도 출마했지만 이번에도 낙마했습니다. 최종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에 대한 선출 결과 유효 투표 수인 4표를 득한 후보자가 없음에 따라 오늘 선출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선출이 무산된 배경엔 우리는 손해보면 안 된다는 대주주의 이권 챙기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협 대주주마다 특정 후보를 밀어주다 보니 선거가 파워게임 양상으로 흘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때문에 선거 제도를 바꾸자는 여론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들러리로 전락한 인사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고 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옵니다. 현재 의사결정 구조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출 추천권을, 대표이사 추천권을 가지는 그런 추천위가 되어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5명 가운데 4명의 지지를 확보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공동어 시장 정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어 시장은 다음 주 3번째 대표이사 후보 공고를 낼 계획이지만 지금 방식대론 또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당대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계류 중인 내무부 훈련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 진상규명 법률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내용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사건이 일어난 지 31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부산 시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 BRT의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오거돈 시장의 공론화위 결론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중앙로 내성에서 서면까지 5.9km 구간과 해운대 운촌 삼거리에서 중동 지하차도 1.7km 구간의 공사를 빠르게 재개할 방침입니다. 또 BRT 전용 버스를 도입해 신설 구간에 도입하는 방안과 버스 교통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짝퉁 부품을 국내 원전에 납품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비사이의 전 영업부장 4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1년 2월부터 5월까지 전남 영광 한빛 원자력본부에 무자격 영세 공업사를 통해 제작한 모조 부품을 납품해 2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